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을수록 더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서 589번째 시간 진행을 마친 소덕을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카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뇌과학을 연구하고 계신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 허인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독교 방송 애청자들의 인사 나눠주시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인입니다. 별명은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고요. 여러분과 건강과 의학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요즘 건강에 관련해서 세포 건강이란 말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청취자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몸은 아시는 대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그만치 40조나 되는 숫자입니다. 40조. 예. 네. 어머니 세포 하나, 아빠 세포 하나가 네. 하나가 돼서 네.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둘이 하나가 돼서 네. 나라는 세포 한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게 분열을 하면서 40조로 나누어져서 나와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이 세포의 노화가 아주 중요하게 되었죠. 네.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처와 염증입니다. 상처와 예. 염증. 그 상처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예. 또 방사선, 담배, 자외선, 케미컬, 독한 케미컬. 최근에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제품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네. 세포를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세포가 거기에 따른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그 상처, 예. 염증을 막아내는 것이 노화 치료의 근본이 되는데 노화는 흔히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지렁이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지렁이의 수명이 8일이에요. 8일. 예, 4일 된 지렁이는 마치 40대의 예, 우리와 비슷합니다. 네. 건장합니다. 그런데 8일째 되면 그야말로 늙고 근육이 위축하고 네. 주름살이 생기는데 그런 8일 된 지렁이를 현대의학적으로 노화를 치유하는 방법을 쓰면 다시 4일 사는 지렁이의 젊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포의 수명에 대한 연구 가운데 크게 기여한 세포가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시에 살던 31살의 헤리아타 레크라는 흑인 여성이에요. 네. 5번째 애를 낳고 나서 하혈을 하게 돼서 네. 병원에 갔더니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존 홉킨스 그 당시 병원에서 외과 의사가 암을 제거하고 제거한 암 조직을 냉동 상태에 보존했어요. 네. 그리고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세포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네.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일종의 불사조 세포가 된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헤리에타의 암세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세포 안에 있는 텔리미어가 아주 길기 때문입니다. 네. 텔리미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요. 운동화 끈이 이렇게 그 캡슐 같이 그 운동화 끈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것이 네. 있는 것처럼 네. 텔리미어는 끝에 있다는 뜻입니다. 텔레비전, 텔리스콥, 네. 멀리 있다는 소리고요. 네. 그 텔리미어는 바디고요. 그러니까 네. 먼데 있는 바디인데 이것이 유전자 DNA가 상하는 것을 막는 보호 뚜껑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네. 유전자가 보호돼서 네. 세포가 건강하게 됩니다. 헤이 플릭이라는 학자가 세포 분열을 연구해 봤더니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소위. 무슨 뜻이냐면 한 50번 정도 세포가 복제를 하더니 네. 50번 지나서는 스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50번 지나도 계속 복제가 가능한 것이 이유는 텔리미어가 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텔리미어가 길어요, 다.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노화의 상처와 염증으로 인해서 텔리미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담배를 피거나 비만이 있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할 때 이 텔리미어가 더 빨리 짧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포 노화 연구라는 것은 이 텔리미어를 어떻게 하면 길게 유지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100세 시대 호모 100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여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장로님께서는 이 100세 시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성경에 이미 100세 시대를 예언했었습니다. 네. 이사야에 의하면 이사야서 65장 20절에 100세 이전에 죽으면 너무 어려서 죽었다고 걱정하고요. 100세에 죽어도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탄하고요. 100세를 넘어야 제 수명을 산 것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과학자 중에 미래를 연구하는 MIT 출신의 공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레이 쿠즈웨일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는 1935년이 되면 30년이 되면 네, 2030년이 네, 되면 2030년. 30년이 되면 100세가 시대가 실제로 네. 거의 모든 사람이 100세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거기에 따른 연구에 기반을 해서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늙은 쥐를 조사해 보니까 쥐의 몸 세포의 80%가 노인 세포예요. 네. 젊은 세포가 아니고 늙은 세포입니다. 이 노인 세포의 별명은 잠비 세포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복제가 가능하지 않고 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탁식한 네. 독한 물질을 만들어냄으로써 주변의 젊은 세포가 상처받고 빨리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젊은 쥐의 피를 수혈해서 늙은 쥐에다 수혈을 했더니
노인 세포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실제로 늙은 쥐가 젊어지고 이 지렁이 연구에서 본 것처럼 네. 나이 먹은 쥐가 다시 젊음을 젊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네. 그 100세 시대가 아마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 전에 우리가 공상 만화를 이제 상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늘 이제 꿈속에서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오묘함 속에 감춰졌던 비밀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권하신 식사가 있어요. 그게 씨 열매 맺는 식물과 채소와 예, 과일을 먹으라는 거죠. 네, 그때의 나이들을 보면 다 900세를 넘겼습니다. 네. 아담이 930세고 무드셀레가 969세고요. 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네, 고기가 허락이 되면서 육식이 허락이 되면서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생활 방법을 바꾼다든지 팁, 조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장로님? 실제 100세 마을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라피에서 선정한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세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게 일본의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그리스의 한 섬, 이탈리아의 한 섬, 니코아 반도의 코스코리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라마 예, 해서 5군데가 있는데 그 장수 마을의 생활 패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공통점. 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5가지 손가락 기둥 네,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셀프 힐링 생활 습관이에요. 있어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네, 자가 관리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 습관이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느냐 중요하고요. 얼마나 운동을 하는가 네, 중요하고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 마음. 건강한 마음을 네. 갖느냐 중요하고 얼마나 남과의 관계가 돈독한가가 중요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영적 건강. 영적 건강. 우리의 노화를 치유하는데 네.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식사, 네. 이제 운동, 또 마음가짐, 관계, 영적인 이제 상태 이런 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5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 5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네.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저 자신도 철저히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쪽으로 지향해서 살아야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신앙생활도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네.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네. 습관을 계속 쌓아야 되는 것처럼 이 건강 습관도 계속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식사,
운동, 마음가짐, 관계 그리고 이제 영적인 상태. 네. 네,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가고 이렇게 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쉐퍼 건강에 아까 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캡을 손상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5가지 네, 생활 습관이 네, 텔리미어의 캡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연구한 3분 과학자가 공동 노벨상을 탔어요. 네, 그러니까 텔리미레이즈라고 해서 일종의 효소가 있는데 네. 이것이 텔리미어를 길게 합니다. 네. 근데 텔리미레이스가 나오려면 이 5가지의 건강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자, 장로님 말씀 들을수록 흥미롭고 또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 내일 다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뜻깊은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이오니 기대해 주십시오. 이 시간 진행의 서동원 목사였습니다.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